안녕하세요. 감정 맛집 몰아보기 시리즈입니다. KBS2 여왕의 집 41회부터 45회까지 몰아보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왕의 집 41회 및 42회 요약 하이라이트 영상 시작합니다. 보람이 장난감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보다 컵푸스를 올려놓는 걸 본 제이는 이게 어디서 난 거냐고 묻네요. 보람은 엄마 가방 속에서 찾은 거라고 하면서 도희의 가방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분명 사고 당일 도희가 들고 있던 가방이 맞는데 어째서 이 컵푸스가 도희의 가방 속에 들어있었을까? 제이는 자신의 추측을 도윤에게 얘기합니다. CCTV에 컵푸스를 줍는 장면은 없었어요. 혹시 사고 현장에 황기찬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도윤도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장면 영상만 있고 앞뒤 장면은 전혀 없는 것도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추측한 건 도희의 사인에 대해 나름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황나라는 도윤과 맞선을 보려 하고 기찬과 기찬의 얘기를 들은 노숙자는 반대합니다. 오성도 도윤이가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하겠다고 누나 윤희에게 말합니다. 한편 강세리는 이미 한 번 결혼한 전력이 있죠. 이전 회차에서 강세리의 예전 웨딩 사진이 기찬에게 들켰죠. 강세리는 태연하게 합성 사진이라고 속인 바 있습니다. 그래도 황기찬은 미심쩍어 해당 사진을 홍 사장에게 보내고 사진 속 남자에 대해 조사해보라고 했었죠. 그런데 강세리는 이모를 꼬드겨 기찬에게 그 사진을 합성한 범인이 자신의 이모라면서 데려옵니다. 이모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세리는 김도윤을 보여주며 이 남자가 맞는지 물어봅니다. 이모는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일일 드라마라 스토리라인이 엉성한 구석이 많습니다. 세리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김도윤 사진을 보여주고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모도 그렇고 이걸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황기찬도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설정이 좀 엉성하네요. 근데 이건 세리와 이모란 여자가 서로 짜고 입을 맞춘 것이었네요. 세리는 이모에게 미국집 주소를 주면서 거기서 지내라고 합니다. 매월 생활비는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강세리의 음모술수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편 YL그룹에 투자하겠다는 회사는 정호성의 DH홀딩스. 정윤희는 YL그룹에 가서 한바탕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간 반대했던 것과 달리 도윤에게 도희의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라고 합니다. 한편 제이는 황기찬을 사무실 밖으로 유인해내고 그동안의 황기찬의 노트북을 뒤지지만 특별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호성은 황기찬과 강미란에게 자신을 DHL홀딩스의 대표 패트릭 정이라 소개하고 곧 이어 본부장을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본부장은 YL그룹에서 휴직 중인 김도윤입니다. 김도윤이 등장하며 41회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여왕의 집 42회 요약 하이라이트입니다. 황기찬 회장과 강미란 상무는 김도윤 본부장의 DH홀딩스의 한국 본부장 자격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지만 김도윤은 직접 작성한 YL그룹 심층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고 사실상 황기찬 회장 이후에 실적이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패트릭 정 대표도 김도윤 본부장이 아니면 투자할 생각 없다고 합니다. YL그룹도 위약금 물고 투자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YL그룹은 DH홀딩스 사무실을 세팅하기로 하고 투자받기로 합니다. 한편 김도윤을 짝사랑하던 황나라는 도윤에게 우리 멀리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아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김도윤이 자신을 직장 동료로서 친절을 베풀었던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섭니다.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도 좀 안 어울리는 커플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한편 황 회장은 강재인을 불러 김도윤이 여기 들어오는 걸 알고 있지 않았는지 추궁합니다. 강재인은 제발 저리는 거 보면 김도윤 본부장이 당신한테 복수할 게 있긴 있나 봐. 그게 뭘까 궁금해지네. 라고 합니다. 한편 윤희는 미숙씨가 재료 사오는데 늦네. 왜 이렇게 안 와? 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미숙은 최자영을 말하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전 회차에서 도민준이 도윤의 엄마 정윤희가 운영하는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위해
최자영을 데려가서는 친척 누나라며 이름을 일부러 도미숙으로 소개했었죠. 연속되는 장면을 보니 재료를 산 최자영이 길을 몰라 혼자 서성이는 장면입니다. 최자영은 여태껏 기사가 태워다 줬기에 걸어서 어디를 찾아가는 걸 어려워하네요. 황 회장은 백 형사님 용돈 좀 보내드렸는데 잘 쓰고 계십니까? 라고 하며 DH홀딩스의 패트릭 정에 대해 뒷조사를 부탁합니다. 보람은 자기가 만든 케이크라면서 야근하는 제인에게 주고 싶다고 하네요. 도윤이 보람을 차로 태워 케이크를 회사로 가져왔는데 강상무가 제인과 도윤이 함께 있는 걸 보고는 부하 직원에게 제인이 어디에서 지내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YL그룹에서 세팅한 사무실에 출근한 김도윤 본부장. 그런데 인사차 들른 황 회장에게 김도윤 본부장은 선물이라며 커프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 커프스는 황 회장 것이었는데 죽은 김도희의 가방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당시에 황 회장의 아내였던 강재인이 커프스 하나가 왜 없냐고 물었을 때 외부 미팅 갔다가 나중에 보니 없어진 것 같다고 얼버무렸었죠. 이렇게 황기찬 회장, 김도윤 DH홀딩스 본부장, 강재인 YL그룹 디자이너 3명이 한 자리에서 다시 나타난 커프스를 보며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42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1회, 42회를 보면 황기찬과 강세리에 대해 복수하려는 세력이 결국 적의 심장, YL그룹 속으로 모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복수 작전이 전개될지 기대됩니다. 이상 여왕의 집 41회, 42회 요약 하이라이트 영상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정 맛집입니다. 여왕의 집 43회 요약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43회 요약 시작합니다. 도윤은 이게 사고 당일 도희 가방에서 나왔어요. 이게 왜 도희 가방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황기찬은 반지가 자기 것이 아니라며 발뺌하는군요. 강재인이 이니셜이 있는 것이어서 황기찬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황기찬은 강재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믿느냐며 반박합니다. 도윤은 강제 입원이었고 이후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황기찬은 회장실에 와서 생각해보니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즉 강재인은 김도윤이 김도희 오빠인 걸 알고 있고 김도윤은 강재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여자의 딸이란 걸 알면서 곁에 두니 말입니다. 강세리가 강재인에게 김도윤 씨 DH홀딩스 본부장으로 왔다며 남자 꼬시는 능력은 인정해줘야겠다고 합니다. 강재인도 아무렴 너만 할까? 라며 맞받아칩니다. 강재인은 강세리에게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 꼬신 여자라며 한 수 위라고 인정해주네요. 최자영은 타인 사칭, 무전 취식하려는 진상 손님을 보기 좋게 참교육하자 윤희가 깜짝 놀랍니다. 한편 YL그룹 사무실에서는 강세리가 제인과 승우에게 일 안 하고 뭐 하냐고 하자 승우가 세리에게 팀장님 학력 위조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인이 학력 폭로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노트북을 보여줍니다. 강재인의 학력과 2번의 결혼 의혹이 담긴 영상입니다. 강상무도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이 문제를 추궁하고 실적 없으면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황기찬은 백 형사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올린 인물도 찾기 힘들고 패트릭 정에 대한 정보도 오리무중입니다. DH홀딩스와 YL그룹 간의 합동회의 장면입니다. 김도윤 본부장은 트렌디하고 신선한 디자인 아니면 몇 년 내에 몰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성은 YL의 디자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DH홀딩스에서 디자이너를 직접 스카우트 하겠다고 합니다. 황기찬은 홍 사장에게 비밀리에 뒷조사한 결과를 듣습니다. 강세리의 예전 결혼 사진은 합성 사진이고 학력은 위조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사진이 합성이라고 한 건 이미 이전 회차에서 강세리가 돈으로 홍 사장을 매수하여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이죠. 홍 사장은 학력 위조야 유명인 중에서도 빈번히 있는 일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강세리는 유튜브 영상 올린 사람을 강제인으로 단정하고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패트릭 정은 공공기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사회 공헌 작업의 일환으로 제안이 와서 수락했다고 하며 DH홀딩스와 YL그룹의 협업 프로젝트로 해보자고 하자 강산모도 오케이 하는군요. 김도윤은 강제인 디자이너가 좀 맡아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업 책임자가 구진상 의원이라 하니까 분위기가 쏴한데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한편 상가번영회 회장 후보로 나선 노숙자 여사는 선거 유세 홍보 영상 속에 황기찬 회장이 불륜남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가게에서 알바로 일하는 최자영이 나타나서는 노숙자에게 바람난 쓰레기 같은 놈을 낳았으면 석고대죄하고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뻔뻔하게라고 하고 윤희는 무슨 일이냐며 가게 문을 열고 나와 3명이 긴장감 속에 서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 여왕의 집 43회 요약 하이라이트 영상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정 맛집입니다. 여왕의 집 44회, 45회에 걸쳐 가장 큰 이슈는 YL그룹에서 강제인이 맡았던 디자인 도면이 경쟁사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리뷰해보겠습니다. 44회 엔딩에서 정호성 대표는 도윤 본부장에게 기사 링크를 보냈다고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강상무는 강제인에게 기획전까지 준비시켜주니까 디자인을 경쟁사에 넘겨. 너 YL그룹에 들어온 목적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역시나 강세리가 또 한마디 하네요. 이번 프로젝트 엎어지면 손해가 엄청날 텐데 라고 합니다. 이 XX년 말은 이렇게 하고 눈으론 웃고 있는 꼬라지 좀 봐라. 마치 개꽃이다라는 표정인데 같은 조직에서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런 직원이 있다면 회의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들키더라도 지금은 표정 관리나 좀 하지. 제의는 자신의 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차는 공모 당선작이라 심사위원 외에는 공개도 안 한 상황인데 그럼 심사위원이 그랬단 겁니까? 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로 나간 예상금과 기밀 유출로 소송 걸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차는 강제인 씨는 해고해요. 당장 짐 싸서 나가요 라고 합니다. 강상무도 기밀 유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기업의 존폐가 달려있어. 선 넘은 건 너고 책임은 져야지. 회사에 발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회사 웃긴다 이거. 범인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결과만 놓고 서둘러 담당자 해고부터 하고 보네요. 강세리는 짐 싸고 있는 강제인에게 다가와 꼴 좋다. 산업 스파이가 뭐야? 아무리 우리 여보가 미워도 어떻게 그렇게 간 큰 짓을 하니? 라고 합니다. 강세리는 어딘가에 전화하더니 나랑 연락 주고받은 거 싹 지워요. 직접 만나서 자료 넘겼으니까 당신만 입 다물면 아무 일 없어. 44회 때 이것도 보나마나 강세리 짓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군요.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상충되면 개인의 목표보다 조직의 목표가 우선해야겠죠. 강세리가 개인적으로 강제인이 밉다고 조직의 목표를 망각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죠. 막장 기업 드라마가 이런 주제가 참 많죠. 김도윤 본부장은 강제인과 함께 경쟁사에 보낸 이메일 수신자를 만나 메일 발신 주소도 확인하고 공장에도 들러 자료 수집을 마쳤습니다. 김도윤 본부장과 강제인이 증거품을 들고 회사에 나타났네요. 누군가가 강제인 자리에서 강제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경쟁사에 메일을 보냈는데 공장에서는 이미 그보다 앞선 일주일 전에 자재 공장에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누군가가 강제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이 짓거리를 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때 김도윤 본부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김 본부장이 사고 목격자요? 라고 하자 함께 있던 황기찬이 아연실색합니다. 과연 이게 김도희 살해 당시의 사고 목격자라면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위기가 닥칠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이상 44, 45회 요약 하이라이트 마칩니다. 이상 여왕의 집 9주차 41회부터 45회까지 몰아보기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몰아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